그리고 고등학교 첫 등굣길, 주영이는 같은 동네에 사는 경우와 함께 등교를 하다가 우연히 버스 안에서 또다시 자리미를 만나게 되었고,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 주영이는 자리미와 자신의 이름에 크나큰 연관성이 있었고 집에 자리미를 그린 듯한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운명이라 생각하였다. 게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걸로 보아선 틀림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로 주영이는 자리미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경우의 도움을 받아보기도 하였고 자리미의 친구인 양민지의 조언을 받으며 자리미와 친해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양민지 말에 의하면 자리미는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하였기에 주영이는 벌써 자리미랑 사귀게 된 것 마냥 기뻤다. 어쨌든 꽤나 친해지려고 한 노력 끝에 같이 등교까지는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단둘이 등교하는 것은 아니었다. 주영이는 나름 자리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귀여운 짓을 하며 시선을 끌어봤지만 효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영이는 친해지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다. 화이트데이에는 사탕 이벤트를 해주었고 학교에서는 자리미를 따라다니며 기타 연주를 해주기도 했고 비오는 날엔 경우의 도움을 받아 우산까지 씌워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주영이는 왜 저렇게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는 걸 떠나 싫어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비에 홀딱 젖은 주영이가 조금은 걱정이 되었는지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었고 주영이는 이러한 자리미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 그래서 주영이는 보다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련회 장기자랑 시간에 자리미에게 고백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경우는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주영이는 자리미랑 꽤나 많이 친해진 상태라고 생각하였기에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자리미에게 고백을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부터 자리미가 상대도 안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도대체 뭐 때문인 걸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와 함께 자리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주영이는 음악실로 향하게 되었다. 거기서 자리미가 자리미 친구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듣게 되었다. 자리미 친구들이 공주형 괜찮지 않냐? 너도 싫은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자리미 입에서 나온 말은 불쌍하니까 상대하는 거다 라는 말이었다. 주영이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 몰래 엿듣고 있다가 들켰고 일단 주영이는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 생각했다. 그럼 여태까지 날 대한 건 모든 것이 다 불쌍해서였구나. 왜 이제까지 날 밀쳐내면서도 가끔은 호의적인 행동을 했던 건지 이제야 알겠다 라며 자책을 하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주영이는 오히려 자신이 자리미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평소에 하던 인사도 못하겠고 화교 후 연락도 못하겠고 등교할 때도 같이 다니지 못하겠고 심지어 이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해서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났을 때 화교를 하고 집에 가던 길에 자리미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자리미는 해명을 했다. 네가 음악실에서 들었던 그 얘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 아니다. 주영이는 도도하고 시크한 저 자리미의 몇 마디로 그동안 마음고생하던 것들이 싹 사라지며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자리미에게 마음껏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자리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로즈데이 때 고백을 하였다. 자리미가 이번엔 문자로 답장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주영이는 집에 친구들과 모여 연락을 기다렸다. 그리고 자리미의 연락이 왔다. 사귀던가 라는 대답. 주영이는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내일부터는 다른 학교 생활이 기다리겠구나 라며 큰 기대감을 품고 잠에 들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자리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스킨십도 하지 말라고 말해왔다. 말만 사귀는 거지 사귀지 않을 때보다 더 싸늘해진 듯했다. 이 외에도 일부러 들어올 때 문을 쾅 닫아버린다든지 열심히 짠 데이트 계획표를 찢어버린다든지 일부러 영어 노트를 빌려놓고 안 주려고 한다든지. 하지만 주영이는 괜찮았다. 자리미가 너무나 좋았으니까. 그런데 교실로 들어갈 때 영어 노트를 돌려주는 자리미를 보고 주영이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영어 숙제를 덜 해왔었는데 자리미가 빌려간 사이 그 뒷부분을 채워준 걸 보게 되었고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더욱더 빠져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리미는 주영이의 호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곤 했다. 주영이는 조금씩 상처를 받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다. 왠지 나랑 사귀고 나서부터 더 쌀쌀맞아진 것 같아. 돌아오는 대답은 싫으면 헤어지던가 였다. 주영이는 그 소리를 듣고 다짐했다. 반드시 자리미를 애교쟁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일단 확실히 자리미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학교 후에도 같이 놀며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리미 친구인 양민지에게 연락하여 같이 놀 수 있냐고 부탁을 하였고 그렇게 처음으로 학교 밖에서 자리미와 같이 놀 수 있게 되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을까 같은 반 친구가 핸드폰에 커플 패턴을 한 것을 보게 되었다. 주영이는 그것을 보고 자신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리미에게 말하려 했는데 마침 자리미는 자리에 없었고 핸드폰만 덩그러니 있었다. 패턴만 바꾸려고 폰을 킬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계속 풀려고 시도해보고 있던 참에 자리미가 자리로 돌아와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때 주영이는 자림이가 처음으로 화내는 걸 보게 되었다. 주영이는 처음 보는 자림이의 모습에 매우 당황하였다. 그런데 자림이는 네가 뭔데 이런 것까지 참견해 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에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하여 주영이도 한마디 거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둘은 처음으로 싸우게 되었다. 그러자 자림이는 또다시 헤어지던가 라고 말해왔고, 주영이는 저 말이 정말 듣기 싫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로 사귀지 말자며 헤어짐을 고하는 자림이. 주영이는 첫 이별 선고에 충격을 먹었다. 홧김에 그런 것이길 간절히 바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림이에게 연락은 오질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영이는 자림이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사귄 건데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순 없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누가 쳐다보는 건 크게 신경이 쓰이질 않았다. 그리고 억울했다.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핸드폰 보는 걸로 이렇게 헤어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영이에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또다시 돌아오는 말은 너랑 내가 무슨 커플 비번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적당히 해라. 상식만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도 없는 거냐? 말이 좋아 사귀는 거다 등의 말들이었고, 주영이는 진심으로 화가 나서 자림이를 주려고 산 바나나 우유를 던져버렸다. 그동안 쌓인 게 같이 폭발하다 보니 자림이를 비꼬며 말하기도 했고, 소리를 쳐보기도 했고, 욕도 해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울컥한 마음에 눈물까지 나오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다. 집에 오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은 주영이는 학교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이제는 진짜 자림이와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사과를 해야겠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림이 집 앞에서 기다려보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림이와 만나게 되었다. 주영이는 사과를 했다. 그리고 진심을 전했다. 네가 나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귀어줘서 고맙다. 주영이는 친구로라도 남고 싶었는데 의외로 자림이는 너 싫어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자기도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자림이는 단 2마디 했을 뿐인데 주영이는 울컥했다. 다시 사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자림이는 부정적이지 않았다. 주영이는 다시는 자림이와 헤어지기 싫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자림이가 자신을 좋아하지는 않은 연애이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좋아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자림이와 자신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굳게 믿으며 그렇게 다시 자림이와 사귀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 사귀고 나서도 크게 바뀌는 건 없었다. 자림이는 학교 외에는 만날 시간을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자림이의 친구인 양민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자림이와의 첫 데이트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스티커 사진 찍는 거 외엔 단둘이 한 건 없었다. 영화는 자림이가 최신 거 다 봤다고 해서 못 봤고, 카페는 아까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막상 할 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같이 당구를 쳤다. 당구를 다 치고 난 후에는 주영이 집으로 왔다. 물론 자림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닌 열쇠를 두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자림이가 왔다는 것에 매우 설레었다. 좀 더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전에 봤었던 유치원 때 그린 그림을 자림이에게 보여줘봤다. 아마 자신이 유치원 때부터 자림이를 좋아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며 자림이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하지만 유치원 때 그린 것 치곤 너무나 잘 그린 것 같다며 의심하는 자림이었고, 이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았다. 하지만 현저히 실력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주영이는 어떻게든 똑같이 다시 그려보려고 했지만 이전처럼 그려지지 않았다. 사실 주영이도 이 그림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그린 것이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있었다. 또한 유치원 때 자림이에 대한 기억이 없기도 했기에 같은 유치원 출신인 경우 집에 가서 유치원 앨범을 보기도 했다. 거기엔 그림과 똑같이 생긴 자림이가 있었다. 유치원은 같은 곳을 나온 게 맞는데 그럼 그 그림은 대체 뭘까? 원래부터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했는데 왜 내 이름이 거기에 써있는 걸까? 그렇게 주영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 이전에 자신이 누군가를 엄청 괴롭히는 듯한 그런 기억이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괴롭힌 대상이 자림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드문드문 나기 시작했다. 혹시나 자림이는 기억하고 있을까 궁금했고, 그래서 연락해서 물어보았다. 허나 자림이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주영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주영이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첫 방학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방학 때도 자림이는 여전히 주영이를 만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러다 자림이 친구 양민지가 계곡 가자는 말을 해왔다. 자림이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주영이는 어떻게든 자림이와 함께 놀러가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 꼬드겨서 결국 자림이도 가게끔 만들었다.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과 PC방에 와서 게임을 즐기고 있을 때 PC방에서 알바를 하는 형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음을 알렸다. 스킨십은 어디까지 했냐고 물어오는데 사실 주영이는 자림이랑 사귀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자림이와의 키스라 생각만 해도 아찔할 만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친구들과 약속했던 계곡 가는 날이 되었다. 자림이와 놀러 간다니 주영이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도착하여 계곡에서 자리미와 같이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병훈이 할머니네에서 숙박을 했기 때문에 일도 도와드렸다. 일하던 도중 자리미가 덥고 목이 마르다고 했다. 그래서 주영이는 자리미를 위해 물을 가지러 병훈이 할머니네로 향했다. 그렇게 냉장고를 열었다. 뭔가 물 같은 건 있는데 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모금씩 먹어가며 물인지를 체크해봤다. 그런데 냉장고에 있던 건 전부 술이었다. 물을 찾기 위해 다른 것들도 시음해보며 확인해보다가 그렇게 주영이는 생애 처음으로 술에 취했다. 몸을 거닐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취했지만 이 순간에도 자리미 딱 한 명만큼은 또렷하게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 자리미에게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 또한 또렷하게 생각이 났다. 그래서 어찌하다 단둘이 되었을 때 보통 같으면 하지 못했을 행동이지만 주영이는 술의 힘을 빌려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자리미의 진심 또한 알고 싶어 했다. 언젠간 알아주겠지, 언젠간 자신에게도 마음을 열겠지 하면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신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을 때 자리미가 갑자기 손을 잡았다. 주영이는 갑자기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순간 떨렸지만 자리미는 떨리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난 후라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자리미가 조금은 챙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주영이는 이런 자리미의 소소한 관심에도 행복감을 느꼈다. 계곡을 갔다 오고 나서 주영이는 자리미와 또다시 약속을 잡았다. 첫 번째 데이트 땐 계획적으로 잘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데이트야말로 자리미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리라 다짐한 주영이는 자신이 자주 가던 옷가게에 가서 자리미에게 옷을 봐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카페에도 단둘이 가보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자리미는 자신과 있는 걸 그리 재밌어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영이는 자리미가 좋았다. 스티커 사진도 또 찍고 오락실에 가서 같이 게임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하루가 이렇게 짧았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스인 저녁 식사. 그런데 이걸 자리미가 내주는 걸 보고 주영이는 너무나 큰 감동도 받고 기분도 좋았다. 성공적인 데이트였다고 생각하는 주영이 자리미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달라고 요구를 했다. 아니, 자신이 그냥 달려가 안아버렸다. 사실 오늘 하루는 주영이 생일이었다. 괜히 자리미한테 말하면 신경 쓰여야 할 거고 그냥 맘 편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영이는 끝까지 말을 아꼈다. 생일이라는 말을 들은 자리미는 아까 요구한 포옹을 제대로 다시 해줬다. 주영이는 자리미가 겉은 차갑지만 속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도 느끼게 되었다. 어느 정도 방학이 절반쯤 지나갔을 때 주영이는 친구들과 아는 형들과 같이 축구를 했다. 그런데 거기서 PC방 알바 형이 자신의 여친을 데려와 꽁냥꽁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주영이는 자리미가 구경 와주는 건커녕 카톡조차 안 와 있었다. 자신도 자리미를 부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먼저 카톡을 남겨보았다. 역시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이유가 없는 게 아닌 친구 아람이의 태권도 대회를 응원하러 왔다는 사진을 보내왔다. 주영이는 이유 없이 거절당한 게 아닌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꼭 자신의 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남자친구로서 인정을 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과 PC방에 있을 때 소코가 자기 여친이랑 꽁냥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번에야말로 자리미를 불러보고자 했다. 약속했던 것처럼 자리미가 온다고 했다. 주영이는 기분이 째질 듯 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였나? 갑자기 PC방 알바 형이 큰 소리로 왕자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영이는 자리미가 왔나?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이상함을 느꼈다. 내가 내 여자친구 사진을 저 형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나? 그건 그렇고 이름은 또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저 형은 이미 자리미를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심지어 저 형은 자리미와 전에 사귀었었다고 말했다. 주영이는 믿고 싶지 않았다. 자리미는 전에 남자를 사귄 적이 없다고 했었으니까 분명 저 형이 거짓말을 치는 것일 거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은 떨쳐내지지 않았다. 주영이는 자리미를 따라가 보았다. 반드시 이 이야기의 진실이 뭔지, 저 형이랑은 무슨 관계였던 건지 자리미한테 직접 듣고 싶었다. 저 형은 소문도 안 좋고 주변도 지저분하기에 자리미랑은 절대 아무 관계가 아니길 주영이는 바랬다. 하지만 자리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고작 한다는 말은 할 말 없다라는 말뿐이었다. 점점 자리미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려 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주영이를 화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자리미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혼자 남겨진 주영이는 너무나 괴로울 뿐이었다. 자리미에게 카톡을 남겨보았지만 자리미는 읽지도 않았다. 이럴수록 계속해서 주영이는 혼자 망상에 빠졌다.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아도 자리미는 연락은커녕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다. 주영이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실은 나만 좋아하는 연애였으니까, 자리미는 날 좋아하지도 않았으니까,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믿었을 텐데 자리미한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헤어질까에 대한 고민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기엔 자신이 너무 자리미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1초 만에 생각을 접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미의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여전히 그 알바형과 무슨 사이인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1분 1초가 정말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영이었다. 곧 있으면 100일이었는데 진짜 이대로 헤어지는 건 아니겠지 싶다가도 다음날이 돼도 자리미는 연락은커녕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자리미의 친구 양민지였다. 양민지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며 설명해 주었다. 최정우가 자리미를 따라다녔고 그렇게 자리미도 최정우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을 때 알고 보니 여친이 있으면서 자리미를 꼬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였다. 주영이는 들으면서 안심이 되는 한편 지금 양민지가 이 얘기하는 걸 자리미가 알고는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 얘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양민지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더욱더 집 근처 동네를 걸을 때마다 자리미와 함께한 시간들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래서 주영이는 한시라도 빨리 자리미에게 먼저 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자리미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자리미 집 앞에 또다시 최정우랑 자리미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너무나 열이 받았다. 최정우가 아직까지도 자리미 앞에서 저런다라는 것이. 그리고 자리미가 조금은 미웠다. 내가 남자친구이기에 나한테 좀 의지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감정으로는 자리미와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영이는 일단 오늘은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점차 이 둘이 만난 지가 100일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딱 100일이 되던 그날 주영이는 한껏 단정하게 입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축구를 했다. 하지만 시선은 축구공이 아닌 최정우에게로 고정이 되어 있었고 일부러 공을 최정우에게 차거나 일부러 태클을 심하게 걸어버리거나 다리를 차버리거나 결국엔 최정우도 눈치를 챘는지 싸움으로 번졌다. 주변에 무서운 형들도 많았지만 지금 주영이에게 그런 건 신경 쓰일 만한 요소가 아니었다. 그냥 최정우 입에서 자리미를 함부로 말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주영이는 형이고 뭐고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감정에 이끌린 대로 행동했다. 그러나 최정우가 워낙 소문이 더러워서 그런 건지 다른 형들도 이해해주는 편이었다. 더 많이 맞긴 했지만 그래도 속이 후련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핸드폰을 보니 자리미가 톡도 읽고 전화도 남겨놓아서 주영이는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미 집 앞으로 찾아갔다.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그렇게 오랜만에 웃으며 자리미를 마주할 수 있었다. 솔직히 왜 연락을 안 받은 것인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건지 물어볼 것도 많았고 할 말도 많았지만 주영이는 그런 건 다 필요 없었다. 그냥 다시 자리미와 잘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주영이가 보고 싶다고 연달아 말해도 좋아한다고 말해도 여전히 자리미 입에선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자리미는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었다. 점점 주영이에게 질문하는 것도 많아지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곤 했다. 그리고 이젠 자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려고 하고 있다. 주영이는 이전과는 달라진 자리미의 모습에 놀랬다. 그리고 직접 자리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최정우가 한 행동과 주영이가 한 행동이랑 비슷하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제서야 왜 처음에 자신을 그렇게 밀쳐내려고 했던 것인지 왜 자신이 베푸는 호의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지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주영이는 자신이 진짜 첫 남친이라는 사실도 그렇고 점점 자신이 남친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입가에 미소가 지워지질 않았다. 그리고 이날이 100일이 되던 날이라 팔찌를 선물해 주었다. 그렇게 둘은 찾아왔던 두 번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졌던 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이 찾아왔다. 이젠 자리미에게서 먼저 선톡이 오기도 했다. 주영이는 이것만으로도 매우 기분이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자리미는 여전히 차가운 면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젠 자신을 거부한다는 느낌을 주진 않았다. 이젠 먹을 것을 주어도 남에게 주지 않았고 잘 먹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자리미가 먼저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니 올래? 라고 먼저 물어봐 주기도 했다. 그래서 주영이는 전보다 더 열심히 자리미를 위한 이벤트들을 해주려고 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서 자리미를 위한 응원카드 같은 걸 만들어주는데 역시나 자리미는 여전히 이런 걸 싫어했다. 그렇게 체육대회 도중 자리미와 단 둘이 있을 시간이 생겼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자 선배가 주영이에게 다가왔다. 엄청 친한 척까지 해대기에 주영이는 혹시나 자리미가 오해할까봐 걱정했다. 그래서 엄청 철벽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리미는 질투는커녕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재밌는 체육대회가 끝난 뒤 주영이는 친구들과 뒤풀이를 하였고 2차로 노래방에 와서 한창 재밌게 놀고 있었다. 자리미가 목말라 해서 음료수를 사오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경우가 못 나오게 막았다. 왜 막지 싶었다. 그렇지만 진지한 경우의 표정이라 그냥 나중에 물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며칠 뒤 주영이 방에서 시험 공부를 다 같이 한 후 집에 갈 때 경우한테 물어보았다. 노래방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별일 없었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 아닌데 왜 나오지 말라고 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뭐 그래도 별일 없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 시간이 좀 지났을까
경우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다. 그런데 3주 정도 만났는데 스킨십을 벌써 키스까지 했다고 하는 걸 듣고 주영이는 충격에 빠졌다. 본인은 몇 달을 사귀어도 손만 잡았는데 자꾸 경우 커플과 비교를 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림이에게 말했다. 스킨십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누구는 3주 사귀고 키스하고 막 그런다던데. 그러자 자림이는 기회를 줬다. 막상 주영이는 기회가 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그대로 자림이 입술에 박치기를 가했다. 주영이는 하고 나서 너무나 쑥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자림이와 첫 키스를 하니 매우 황홀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경우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다 같이 경우의 위로연을 해주기 위해 모였다. 그런데 경우는 근처 친구가 줄 거 있다고 받을 것만 받고 온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연락해보니 집으로 가버렸다고 했다. 그런데 경우는 다음날 학교도 오지 않았다. 뭔 일 있나? 주영이는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자림이와 병훈이와 함께 경훈의 집으로 향해 보았다. 집 앞에서 경우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경우 어머니는 경우가 학교에 안 나오는 것도 모르던 눈치셨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에 경우가 마침내 학교에 왔다. 주영이는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서운하다고 궁시렁거리기 시작했는데 경우가 내뱉은 첫 마디는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였고 첫 행동은 멱살을 잡는 것이었다. 주영이는 매우 당황스러웠고 경우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도통 짐작할 수 없었다. 다행히 자림이가 이를 중재해줬지만 경우는 그렇게 또다시 바로 학교를 나가버렸다. 주영이는 아직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짐작으로는 분명 경우 위로연 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도통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경우가 갈 만한 곳을 병훈이와 양민지와 같이 돌아다녀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경우를 PC방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우의 반응은 냉담했고 주영이는 말도 안 해주면서 저러는 경우에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 일로 인해 우울해져 있을 때 친구들과 노래방을 왔다가 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바로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경우와 같이 다니던 조승민네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또다시 중학교 때처럼 조승민네는 주영이에게 시비를 걸어왔다. 중학교 때는 그냥 맞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자림이가 있었다. 자림이까지 때리려고 하는 조승민이었기에 주영이는 이를 저지했다. 자림이와 병훈이의 도움으로 이를 잘 무마하긴 했지만 주영이는 떨고 있는 자림이를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자림이는 주영이를 끝까지 케어해줬고 쟤네가 누군지 이게 이 경우가 지금 이러는 일과 관련이 있는지까지 물어보며 주영이를 다독여주려 했다. 주영이는 오히려 자림이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끝까지 도움만 받고 있다 보니 너무 무력함이 느껴져서 미안했다. 그렇게 자림이가 나간 지 얼마나 지났을까. 그 다음은 경우가 주영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자림이가 이 경우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준 것이었다. 그래서 주영이와 경우는 다시 예전처럼 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주영이는 자림이랑도 사이가 나름 좋아졌고 경우랑도 오해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또다시 자림이와의 문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터졌다. 저번에 같이 노래방에서 봤던 자림이 친구 배지연네 커플과 커플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배지연네 커플은 누가 봐도 커플처럼 다정하고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주영이는 막상 자림이에게 거칠게 욕을 먹고 커피도 자신이 알아서 가져와야만 했다. 주영이는 이런 건 상관없었지만 누가 보는 곳에서 손이라도 잡기만 하면 마치 자신이 부끄럽고 쪽팔린 듯한 존재인 것 마냥 대하는 그런 자림이의 행동에 처음으로 엄청난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이 창피한 건가 싶기도 했다. 자신에게 다정하게 해주지 않아도 차갑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주영이었지만 현재만큼은 자신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온전한 커플 데이트를 즐기지 못했고 계속 그 생각에만 사로잡혔다. 배지연의 커플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비교가 돼서 주영이는 점차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자림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림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나중에 이야기하자고만 할 뿐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도 해주지 않는 자림이가 미울 뿐이었고 이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그곳을 나와버렸다. 그러나 자림이는 주영이를 따라 나왔다. 주영이는 참고 참았던 말을 자림이에게 퍼부었다. 너한테 난 대체 무엇이냐? 나만 널 좋아하는 것 같고 최대한 너한테 다 맞췄는데 넌 내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듯하다. 만약에 이번에도 자림이가 이전처럼 그냥 헤어지던가 라는 식으로 말하면 주영이는 헤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정도로 주영이는 많이 지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림이가 주영이가 좋다는 식으로 말해왔다. 처음이었다. 자림이 입에서 좋다라는 말이 나온 적은. 비록 적극적으로 좋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주영이의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뿐. 하지만 주영이는 점차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자림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억누를 수 있었다.
그만큼 주영이는 자림이가 좋았다. 그 후로는 직접 앞머리를 잘라주기도 했고 이벤트는 주영이 혼자만 챙기는 것이었는데 자림이가 어느 순간 빼빼로데이에 작은 선물을 챙겨주곤 했다. 이전에는 없던 질투도 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을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그렇다고 뭐 항상 사이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자림이 생일에 누가 봐도 자림이가 행복해 보일 수 있도록, 자림이가 이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다가도 이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또다시 자림이와 싸우게 된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영이는 자림이와 헤어질 마음은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영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직접 주영이 집에 와서 죽을 끓여줄 정도로 자림이 역시 이제는 주영이의 존재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젠 주영이가 스킨십을 해도 자림이는 쪽팔려 하거나 싫어하지도 않았고 그런 주영이를 귀여워했다. 이렇게 자림이와 사이가 좋아지고 있을 그때 갑자기 중학교 때 헤어진 전 여친 곽보경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